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교육팀장 박경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그 고려대 논술 전형에 대한 모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분이 7년 만에 7년 만에 새로 부활된 고려대 논술 전형을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논술이 지금 11월 17일 여러분들 수능 이후에 며칠 후에 바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수험생 중 일부는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또 수험생 이미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또 연대 논술을 좀 치러 봤을 것 같긴 합니다. 10월 달에 연대 논술을 또 치러본 입장에서는 고려대 논술도 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고려대 논술에 대한 내용을 좀 2024년 5월에 공지된 모의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 연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가 제시문도 영어 제시문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수라든지 그래프 관련돼서 좀 정량적 분석도 같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려대 논술은 각종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 그 발제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보다 더 그 논술에 적합하게 그리고 또 그 충분한 독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그 정량 분석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다양하고요. 뭐 실제로 수리 논술 관련된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같이 인문 논술을 또 주관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인문 논술, 언어 논술에 대해서는 저 그리고 장승래 선생, 노한기 원장님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고려대 논술 전형이 논술 100%라고 하는데 예, 연대와 달리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문자연계열에 보면은 경영대학과 구분돼서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구분되어 있고요. 또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이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361명입니다. 361명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의미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경영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아까 그 360여 명 중에서 경영대학은 모집 인원이 16명으로 논술 전형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쭉 인문 쪽에서도 적게는 뭐 2명에서부터 6명까지 이렇게 각 전공별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학과 맞네요. 13명이고요. 그리고 뭐 2명에서 6명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또 보건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또 11명,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11명 정도,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15명이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대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예, 보통 타 대학 같은 경우 뭐 일반적으로 그 입시 논술을 준비할 때는 공통적으로 그 각 학교에서 이미 제공한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모의 논술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최근 5개년의 어떤 그 기출과 모의 논술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고 또 첨색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재첨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말 7년 만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논술에 적합하게끔 또 문제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학원에서 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좀 그래도 좀 종합을 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비교 평가형, 비교 분석하시오. 제시문에 대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그런 비교 평가형이 좀 주를 이루고, 또 통합 분석형, 여러 가지 그냥 뭐 사회과학의 뭐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문학에서 뭐 고전 또 시 그런 데서도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통합 분석형 문제도 있고요. 유형의 또 상황 판단형은 수리 논술 쪽으로 그렇게 표라든지 아니면 숫자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문과 잘 결부시켜서 글을 이끌어내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요 구성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원 측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그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답안 작성. 결국은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채점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면 또 합격의 길로 갈 텐데, 자,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좀 글쓰기가 좀 아무래도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자, 글을 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잘 파악해서 결국은 논제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거고요. 또 제시문 요약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또 핵심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잘된 요약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결국 여러분의 자기 글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답안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 재구성 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에는요, 2024년 5월에 그 대학 게시판에 공개된 그 모의 문제 중에서 2번 문항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항 자체는 한 개의 문항이었어요. 모의 문항에서 문제 1에서 한 개였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실제 문제는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모의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제시문 하나를 주면서 또 기존의 어떤 그 제시문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였다면은 지금 오늘 시간에 다루지 않는 모의 1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를 주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제시문에 있는 근거를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예상 소요 시간, 작성 시간은 80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2개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 모의 2번에 대해서는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항 1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시문. 자, 잠깐만요. 여기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문제 파악이죠.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제시문은 그 이후에 보고. 자, 문제 2 해서 보면은
위의 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 입장에서 자 여기서 옹호나 비판 자 이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본인의 입장을 옹호로 할지 비판을 할지 이 근거 그러니까 제시문의 근거를 옹호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판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다? 아래 글 7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7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다? 단순히 제시문을 요약해서 그 근거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입장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에서 단순 비교 평가, 비교 분석하고는 글이 좀 많이 다르겠죠? 예, 답안 구성도 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제시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7번 먼저 볼게요. 7번부터, 7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논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7번,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자, 신중해야 된다. 군주는 신중해야 된다. 요걸 먼저 그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딱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유롭게 행동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거 둘 중에서 이 두 개를 하면은, 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부분을 원래는 같이 겸비를 해서, 겸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편이 나은가에 대한 얘기를 또 중간에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둘 다는 어려우니까 포기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을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군주의 어떤 태도 아니면 통치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네,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두려움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또 이끌어가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 이 화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통치하는데 더 안전하다. 왜? 왜? 여기에 보면은 그 왜라는 거는 사실상 나와 있진 않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이게 끝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내용은 실제로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죠. 이것은, 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인간의 특성, 인간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이익우선 자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있고 정작 뭐 필요할 때 이런 걸 평상시에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도 정작 필요할 때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뭔가 희생을 하라고 하면은 등을 돌린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 결국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니까 자, 이거 통하지 않는다. 인간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 라면서 계속 내용을 본인의 그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나왔네요. 여기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취할 기회가 생겨 언제나 이렇게 뭐 감사의 상호관계를 배척하고 두려움에 대해서는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은 여기서 이 군주가 백성을 통치할 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뭐다?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껴서
처벌에 대한 공포를 유지를 해서 유지하는 게 낫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 5개 중에서 골라야 돼요. 자, 군주에 대한 내용, 통치에 대한 내용을 7번이 있어. 그럼 이와 비슷한, 아니면 좀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또 어떤 내용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7번.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내용이, 문제 2의 내용이 선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 어느 한쪽을 결정하는데, 자, 여기서 1번에서 5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 정은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 얘기 나오고 이런 내용 보면은 실제로 뭐 그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요 내용 뭐 정 있고 없는 것을 통하게 하고 규격을 세우기도 하고 또 쭉 요거 중간에 보면은 요거 생략하고 자, 형벌로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이것도 바로잡는 것도 정의다. 그래서 통치에 대한 내용을 자, 이거 1번은 좀 결이 비슷하다. 좀 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죠. 국가의 역할, 뭐 군주의 역할,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2번. 모진 소리를 들으면 이거 시 내용 같아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쩡한다. 여기 보면 다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 단어는 모진 소리. 모진 소리를 해서 상대에게 좀 어찌 보면은 상처를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반성 같은 게 좀 드러나긴 하죠. 예. 이런 부분은 뭐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모진 소리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하면은 2번도 어찌 보면은 아까 그 옹호와 비판 중에서 그 7번에 대해서 만약에 군주가 뭐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그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랑으로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제시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번. 자,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해서 쭉 요 내용은 뭐냐면 항로개척, 새로운 항로개척,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항로개척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쭉 해서 또 이를 통해서 또 수탈에서 원조빈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식민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또 새로운 항로 개척하고 도전정신, 인해서 또 그런 투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글로 쓸 수가 있겠고, 반대로 식민지 건설 이 자체는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할 때 그런 근거로서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4번 제시문을 볼게요. 형이 고발을 할 때에서 이 내용은 소설 같아요. 소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이 지금 병식이 나오고, 또 병식 말고 그 다음에 내용 쭉 보면은 병국이가 나옵니다. 이 지금 글을 쓰는 입장에서, 글쓴이 같은 경우는 병국의 어떤 입장에서 글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병국이가 뭐하냐? 실제 그 박제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제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그 조류가 있는데 특정 조류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박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설득해서 뭐 이렇게 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이거는 지위류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공생생물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관련 내용은 실제 균류와 조류가 한데 뭉쳐진 이 군집이 된 그 지위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뭐냐, 각각 서로서로에서 의존도가 강하고 진한 새로운 종이라 생각할 될 정도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위류의 공생에 대한 내용들, 지위류를 통해서 공생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 파악이 됐어요. 아까 7번은 아까 군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을 다 봐서 문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또 글도 그러면서 옹호하고 비판한다. 나는 이 7번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겠는데 7번 내용을 좀 비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군주가 하는 그 공포정치라고 할게요. 공포정치가 옳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공포를 통한 두려움을 통한 공포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결론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써야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 거기서부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논제 의도 보면요. 7번은 사랑과 두려움 중 두려움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각각 제시문과 관점에서 옹호 또는 비판을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이게 채점자의 중심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게끔 또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기준 볼게요. 명확하게 파악하고 1, 3, 4를 골라. 자, 1, 3, 4 내용 뭐였죠? 1번은 바르게 통치하는 거, 통치에 대한 내용이었죠. 국가의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벌,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형벌에 대한 내용을 좀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하면은 일맥상통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 쓸 수가 있고. 3번은 뭐죠? 3번은 새로운 항로 개척하면서 어떤 실제로 그거를 에스파냐, 포르투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새로운 항로 개척을 통해서 또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민지 건설을 불가피한 또 그런 쪽으로 식민지 건설을 옹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겠죠. 또 4번은 뭐였죠? 4번은 자연보호에 대한 4번이 자연보호에 대한 내용이었죠. 병국과 병식의 입장에서 박제품, 그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정 조류에 대한 박제품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권력을 가져와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어찌 보면은 좀 강화하는 그런 근거로,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옹호하는 답안할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일관성의 내용이에요. 근거를 딱 해서 일관되게 딱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비판이라는 거는 7번에 대한 비판, 즉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류애가 중요하다, 아니면 온건하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2, 3, 5번을 골라서 7번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하면 또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요. 자, 2번, 3번, 5번 뭐였죠? 2번 같은 경우 공감, 모진 소리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었죠. 모진 소리, 그 공감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통치에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3번은 아까 뭐였죠? 예, 그 식민지 건설, 새항로 개척하고 식민지 건설하는 게 결국은 국가 이기주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옳지 않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겠고. 5번, 공생, 결국은 인간관계나 아니면 통치행위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의 문제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호 의존도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보다 더 좀 그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7번처럼 아예 그냥 형벌에만 의존하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런 통치는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예시 답안 볼까요? 옹호의 입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7번 화자는 군주가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자, 인간이 약하다 했어요. 자, 이 내용 아까 뭐 변덕스럽고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땄어요. 같이 썼어요. 인간은 본래 변덕스럽고 악한 존재로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감사의 상호관계를 쉽게 저버리지만 처벌의 공포는 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거는 7번의 내용을 요약을 했죠. 요약을 하고 그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형벌과 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일이 정과 유사하다. 예, 아까 좀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일과 유사하다. 근데 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부연하는데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벌과 상을 내리는 군주의 권위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형벌이 곧 그 군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장치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옹호의 근거는 3의 사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이 사람이 고른 게 3번을 골랐잖아요. 3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3의 유럽인과 원주민은 7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유사하다. 연결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유사하다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로 좀 사실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화포로 무장하여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기에 이는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원주민을 통치하여 군가원을 수탈하고 사탕수수와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도 건설할 수 있었다. 예, 이 두려움과 공포를 활용해서 식민지 건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고로서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사회 변곡의 사례, 또 여기도 이렇게 옹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거 계속 연결을 해요. 계속 연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곡은 야생조류 박제를 막기 위해 박제사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관대함은 근본적 해결책이, 요거는 내용이 좀 약간 본인 그 글쓴이가 재가공을 한 거죠.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익 추구의 행위를 부추긴다. 자, 봐봐. 여기서 특히나 봐요. 병식이 오히려 개떡 같은 이론 집어쳐라 대드는 것은 일부인데 이걸 발췌를 했어요. 왜?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7에서의 주장처럼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한 두려움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34자. 자, 한편 비판의 경우 나는 이거에 대해서 7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비판의 입장에서 쓰게 된다면 또 어떤 글이 나오는지 궁금하죠? 예, 궁금한데 비판의 경우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의 화자는 군주가 사람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통치에 효율적이며 이는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거 7번에 대한 그 내용 설명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인간은 본래 이 내용은 똑같죠. 때문에 그러나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 등 여기서부터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앞에는 요약을 해야 되죠. 7번에 대해 요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나는 비판할 거다라는 거를 딱 드러내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 등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통치하는 존재다. 그냥 자유롭게 통치하는 존재다. 그러면 두려움을 막 준다고 공포를 준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이의 시적 화자의 말처럼 타인에 대한 모진 소리는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므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출 때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처벌과 공포 대신 타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순전히 누구 글쓴이의 주장이죠.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공감이라는 그 모진 소리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환문을 하면서 바꾸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공감 능력을 갖추게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시문에는 없죠. 본인의 입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걸로 썼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처벌과 공포 대신 타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필요하다. 7의 주장은 또한 7의 주장은 피지배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 위험성. 자, 7번을 비판합니다. 직접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해. 실제로 이렇게 공포 정치만 하게 된다면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통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하겠는데, 자, 3에서 유럽인들은 화포를 동원해 원주민의 두려움 3번에 대한 내용을 쭉 했어요. 공포감으로 해서 식민 통치로서 인종차별과 인권 말살을 폈다. 그 이면을 부정적인 면을 여기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를 7의 군주와 백성, 자, 여기서도 연결하는 거야. 7번하고 3번을 연결 딱 해주는 거야. 그냥 이거는 식민 통치인데 이거를 군주와 백성의 관계로 가져와. 자, 대입해 본다면 공포와 규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상호 감사와 부조가 공동체의 번영과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왜 끄집어냈을까? 5번 가져오려고 미리 이렇게 좀 예고를 하는 거죠. 5번 봅시다. 5번에 따르면 균리와 조리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우선시하는 방식은 사랑을 중시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통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맺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옹호와 비판에 대한 답안 내용들 구성을 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모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또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함께 오셔서 첨삭을 통해서 또 보다 빠른 시간에 단기에 걸쳐서 좋은 효과를 또 합격의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